할머니들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은 꼭 잡아야 해요. 10살 소년의 외침이 경찰서 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얘야,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그런데 이 아이가 며칠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뺑소니 범인을 잡아낸 바로 그 소년이라면 어떨까요? CCTV 속 흐릿한 영상 하나로 불가능해 보였던 사건을 해결한 천재적 관찰력의 주인공 말이죠. 과연 이 작은 영웅이 또다시 세상을 놀라게 할 사건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모든 이야기는 한 달 전 평범한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에는 조용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10살 민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좁은 거실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죠. 작은 식탁 위에는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 놓여 있었어요. 민우야,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렴. 할아버지 성우는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72세의 성우는 은퇴한 형사였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조금만요. 민우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민우에게 아버지이자 친구였어요. 그때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진지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어젯밤 강북구 한 도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으로 26살 회사원이 숨졌습니다. 현장 CCTV에 범행 차량이 부분적으로 포착되었지만 번호판이 가려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비 오는 밤의 어둠 속에서 차량의 뒷모습만 희미하게 보였죠. 가로등 불빛이 차체에 반사되어 윤곽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민우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평소 또래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었고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잠깐만 봐주세요. 왜 그러니, 민우야? 성우는 수저를 놓고 손자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차 테일램프 모양이 특이해요. 왼쪽이 살짝 기울어져 있고요. 그래,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아니에요, 할아버지. 진짜 이상해요. 민우는 벌떡 일어나 책상에서 종이와 연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유심히 보며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죠.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성우는 신기한 듯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어려서부터 자동차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어요. 길에서 지나가는 차만 봐도 차종과 모델명을 줄줄 외웠죠. 할아버지가 퇴근길에 마주치는 경찰차들도 모두 구분해냈어요. 할아버지, 제가 작년에 본 책에서 봤는데요. 민우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휠은 독일산 고급차에만 쓰인다고 했어요. 정말 내가 그런 것까지 외우고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 각도로 기울어진 테일램프는 정말 특이해요. 성우는 손자의 세밀한 관찰에 놀랐습니다. 오랜 형사 경험으로도 이 정도까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민우야, 저녁 먹자. 잠깐만요, 할아버지. 저기 더 봐주세요. 민우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노란색 스크래치가 있어요. 마치 긁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범퍼 옆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여요. 성우는 안경을 쓰고 텔레비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민우가 말한 대로 작은 흠집들이 보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네.
눈이 참 좋구나. 할아버지는 예전에 경찰이셨잖아요. 이런 단서로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30년간의 경찰 경험이 남아 있었죠. 특히 교통사고 수사 분야에서는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민우야, 경찰들도 이미 다 봤을 텐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보세요. 저 휠 디자인은 정말 특별한 모델에만 쓰는 거예요. 민우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온 그림은 놀랍도록 정확했어요. 마치 실제 사진을 보고 그린 것처럼 세밀했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민우가 그림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약간 접혀 있어요. 아마 어딘가에 부딪혔을 거예요. 성우는 손자의 관찰력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까지 파악하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민우야, 혹시 운전석 쪽은 어떻게 보였니? 어둠 속이라 잘 안 보였지만 잠깐 스쳐간 불빛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어요. 뭐가? 금속 같은 거요. 아마 시계나 반지 같은 것일 거예요. 성우는 손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런 관찰력이라면 정말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우야, 내 생각을 정리해서 써보자. 할아버지가 옛날 동료들에게 물어볼게. 정말요, 할아버지? 그래, 내가 이렇게 자세히 본 거라면 한번 확인해 볼 만하지. 민우는 기뻐하며 종이에 더 자세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의 각 부분을 나누어 상세하게 기록했죠. 할아버지도 옆에서 손자의 관찰력에 감탄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가 급하게 현장을 떠났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타이어 자국이 있었거든요. 급정거하고 급출발한 흔적이요. 그것까지 봤다고? 네, 화면 아래쪽에 잠깐 나왔어요. 성우는 정말 놀랐습니다. 자신도 놓쳤던 부분을 10살짜리 손자가 모두 파악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후배 형사였어요. 여보세요, 형민이가? 아, 성우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박형민 형사는 반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성우와는 20년 지기 동료였죠. 형민아, 어제 뺑소니 사건 말인데. 아, 그 사건 말씀이세요? 정말 막막해요. 단서가 너무 부족해서. 성우는 민우가 그린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봤는데 CCTV에 특이한 점들이 있다는구나. 손자분이요? 몇 살인데요? 10살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서 말이야. 한번 들어볼래? 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0살 아이의 말을 수사에 참고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성우의 말이라면 믿을 만했죠. 그래도 한번 들어보죠. 성우는 민우의 관찰 내용을 하나씩 전달했습니다. 차종부터 시작해서 손상 부위,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모두 말해줬어요. 전화 너머로 형민이 점점 진지해지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형님, 정말 그런 세부 사항까지 다 봤다고요? 응, 그림까지 그려놨어.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정리해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사진으로 찍어서라도요. 그럼 민우야, 내가 본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봐. 민우는 신이 나서 더 자세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차량의 특징부터 손상 부위까지 빠짐없이 꼼꼼히 기록했죠. 심지어 색깔까지 정확히 구분해서 적었어요. 성우는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형민에게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정말 놀라워요. 이런 세부 사항까지 본다니. 우리 감식팀도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정말? 네,
특히 휠 디자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차종 특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우야, 들었지? 형사 아저씨가 내 관찰이 정말 도움된다고 하시네. 민우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진짜 도움이 돼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성우는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 관찰이 정말 대단하다. 할아버지, 정말로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본 것들이 범인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거야. 민우는 뿌듯해하며 할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부터 민우는 뉴스를 볼 때마다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형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이런 관찰력을 가지고 있으니 분명히 좋은 형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 민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바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었어요. 할아버지, 형사 아저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민우야, 가방부터 정리하고 와라. 손도 씻고. 네. 민우는 서둘러 가방을 정리하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후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성우는 손자의 들뜬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형민이가 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더구나. 진짜요? 어떻게요? 응, 특히 휠 디자인 부분을 보고 바로 차종을 좁혀나갔어.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특별한 모델이래. 민우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차예요? 저도 알 수 있을까요? 독일 수입차 중에 특정 모델이래. 아마 BMW나 벤츠 같은 고급차일 거야. 민우는 자신의 노트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자동차들의 특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봐요. 제가 정리해둔 독일차 특징들이에요. 성우는 손자의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10살 아이가 작성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거든요. 민우야, 이걸 언제 다 적었니? 조금씩 모았어요.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요. 그때 할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형민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여보세요, 형민아. 형님, 정말 대박입니다. 민우 군이 지적한 부분들로 차량을 특정했어요. 성우는 민우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민우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어떻게 됐나? 전국 정비소에 해당 차량 수리 기록을 확인 중이에요. 노란색 스크래치와 테일램프 손상을 함께 수리한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오, 그래.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형민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데? 혹시 민우 군이 다른 세부 사항도 기억하는지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요. 성우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형사 아저씨가 혹시 다른 것도 기억나는지 묻는다. 민우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종이를 가져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차량의 앞부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민우가 가리킨 곳은 차량 앞쪽 부분이었습니다. 앞 범퍼에 작은 데인 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가 살짝 접혀 있었어요. 정말? 그것도 봤다고? 네, 그리고 번호판 앞부분에 뭔가 달려 있었어요. 성우는 놀라며 형민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형민아, 또 있다. 앞 범퍼 손상과 사이드 미러 문제, 그리고 번호판 부근에 뭔가 추가 부착물이 있다고 해. 정말요? 이렇게 자세히 보다니. 민우 군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그 부착물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민우는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작고 동그란 것이었어요.
회사 로고 같았어요. 회사 로고? 네, 뭔가 글자가 써 있었는데 잘 안 보였어요. 형민의 목소리가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형님,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어요? 민우 군과 함께요. 성우는 민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우야, 내일 경찰서 가볼래? 네,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갈게. 학교 끝나고 바로. 감사합니다, 형님. 민우 군이 정말 우리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성우는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다. 할아버지, 정말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잡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본 것들이 모두 중요한 단서니까. 그날 저녁 민우는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눈을 감고 그날 뉴스 영상을 머릿속으로 다시 재생해 봤어요. 할아버지, 하나 더 생각났어요. 뭐가? 차 번호판이 더러웠어요. 진흙 같은 게 묻어 있었는데 너무 깨끗하지 않게 일부러 그런 것 같았어요. 성호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래, 그것도 중요한 단서야. 번호판을 안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더럽힌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가리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도록요. 민우야, 내 추리력도 정말 대단하구나. 민우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관찰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어요. 할아버지, 내일 경찰서에서 뭘 할까요? 아마 내가 본 것들을 더 자세히 물어볼 거야. 그리고 실제 증거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떨려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괜찮다. 내가 본 대로만 솔직하게 말하면 돼. 성우는 손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야. 나쁜 사람을 잡아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민우야, 내가 이렇게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니?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차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인지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었어요. 성우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공부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우야, 할아버지, 제가 자동차를 많이 알면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성우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럼 우리 민우가 정말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날 밤 민우는 꿈속에서도 자동차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운 꿈이 아니라 자신이 영웅이 되어 사람들을 구해주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민우는 멋진 형사가 되어 나쁜 사람들을 모두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옆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고요. 다음 날 오후 민우와 성우는 강북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 앞에 서니 민우는 조금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박형민 형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우 형님.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의 특별수사관 민우구나. 네, 안녕하세요. 민우는 조금 긴장한 듯 인사했습니다. 경찰서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거든요. 복도에는 여러 형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민우야, 무서워하지 마. 아저씨들이 모두 착해. 형민이 친근하게 말하며 민우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수사본부로 올라갔어요. 수사본부에 들어서자 여러 형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큰 칠판이 있었고 그 위에는 사건 현장 사진들과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봤어요. 민우 군, 여기 앉아봐.
형민은 민우를 회의용 테이블 앞 의자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우선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수사가 많이 진전됐어. 정말요? 응. 내가 말한 차종으로 범위를 좁혔더니 전국에 해당 차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형민은 노트북 컴퓨터를 열어 민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차가 맞나 한번 봐볼래? 화면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의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BMW 7 시리즈였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 차예요. 정말 확실해? 네, 테일램프 모양이 정확히 똑같아요. 그리고 이 휠 디자인도 맞고요. 그때 다른 형사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형민아, 드디어 찾았어. 뭘 찾았는데? 정비소에서 연락 왔어. 서울 강서구 한 정비소에서 해당 차량 수리 기록을 찾았다고 해. 민우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정말요? 형민이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언제 수리했어요? 정확히 사건 다음 날 아침에 입고됐어. 그것도 돈을 많이 주고 급하게 수리해달라고 했다는구나.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성우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야, 정말 잘했다. 형민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차 주인 정보가 조작된 것 같거든. 어떻게 조작됐어요? 번호판도 가짜고 등록 서류도 위조된 것 같아. 하지만 정비 기록은 남아있으니까 곧 실마리를 찾을 거야.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CCTV에서 운전자 얼굴은 안 보였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했거든. 게다가 비까지 와서 더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찾아요? 차량 자체를 추적해야지. 내가 본 손상 부위들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야. 그때 또 다른 형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민아, 이것 좀 봐. 뭔데 그렇게 급해? 정비소 사장이 그 차 가져온 사람을 기억한대.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형사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떤 사람이래? 30대 후반 남성이고 회사법인 차량이라고 했대. 그런데 급히 수리하라고 평소보다 3배 많은 돈을 줬다는구나. 민우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회사를 찾으면 되잖아요. 맞아. 하지만 회사 이름도 가짜일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형민은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혹시 또 기억나는 게 있어? 아무리 작은 것도 좋아.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차 안쪽에 뭔가 매달려 있었어요. 뭐가 매달려 있었어? 작은 인형 같은 거였어요. 여자아이 인형이었는데 보조개가 있었어요. 형사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까지 봤다고? 네, 앞 유리창에 가로등 불빛이 반사돼서 잠깐 보였어요. 성우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 눈이 정말 좋지? 정말 대단해요, 민우군. 우리 감식팀도 놓친 부분이네요. 형민이 다른 형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럼 정비소 주변 CCTV도 다시 확인해 보자. 그 인형 단서까지 활용해서. 알겠습니다. 민우는 점점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관찰이 실제 수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저씨들, 제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우리 수사팀의 특별 고문이야. 모든 형사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민우야. 한 형사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자동차를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됐니?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형사들이 민우를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공부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고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민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민우야, 정말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도 하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순간 모든 형사들이 민우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민우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나쁜 사람들을 잡자. 네, 꼭 그럴게요. 사흘 후 새벽 6시 성호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어요. 여보세요? 형님, 형민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른 시간에. 하지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성우는 잠에서 깨어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드디어 잡았습니다. 범인을 체포했어요. 성우는 잠이 확 깼습니다. 정말이야? 네, 민우 군 덕분에 범인을 특정해서 새벽에 체포 작전을 벌였어요. 지금 막 끝났습니다. 민우야, 일어나. 큰일이야. 민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왜요? 무슨 일이에요? 범인을 잡았대. 내 덕분에. 민우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잠이 완전히 달아났어요. 정말요? 진짜 잡았어요? 성우는 전화기를 민우에게 주었습니다. 형사 아저씨가 직접 말씀해 주신다. 민우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어. 와, 정말요? 누구였어요? 중견 건설회사 부장이야. 회사 법인 차량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어. 민우는 신이 나서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잡았대요. 성우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야, 정말 대단하다. 형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비소 기록과 주변 CCTV를 종합해서 범인 차량을 완전히 추적했어. 특히 내가 말한 인형이 결정적 증거였어. 인형이 어떻게 증거가 됐어요? 그 인형이 범인의 5살짜리 딸이 직접 만든 거였거든. 아버지 차에 꼭 매달아 두라고 했던 거였어. 그래서 범인이 차를 바꿔 타거나 할 수 없었던 거지. 민우는 조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빠였구나.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건 걱정하지 마. 엄마와 할머니가 잘 돌봐줄 거야. 다행이에요. 형민의 목소리가 좀 더 진지해졌습니다. 민우야,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뭐요? 나쁜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건 덮을 수는 없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그날 오후 뉴스에서 사건 해결 소식이 크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강북구 뺑소니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이번 수사에는 특별한 도움이 있었는데요. 화면에 민우의 모자이크 처리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변조되어 나왔어요. 10살 초등학생의 예리한 관찰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민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 전화 온 거 맞죠? 맞다. 우리 민우가 전국에 유명해졌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CCTV 영상에서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차량의 세부적인 손상 부위와 특징을 정확히 기억해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줬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리포터가 경찰서 앞에서 계속 보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학생의 관찰력이 베테랑 수사관들도 놀랄 정도였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우는 민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성우가 문을 열어보니 박형민 형사가
큰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민우군 있어요? 들어오세요. 형민은 민우에게 꽃다발을 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억울하게 죽은 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어. 민우는 꽃다발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 나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찾아낸 증거들이 모두 법정에서 사용될 거고, 정말 처벌받을까요? 물론이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도망갈 수 없어. 민우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 그 사람은 왜 나쁜 일을 했을까요? 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해고될 위기였대. 그래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거야. 그래도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안 되는데. 맞아.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런 건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야. 성우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형민아, 차 한잔 해.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우야,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형사님처럼 나쁜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왜?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착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요. 형민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민우야, 꼭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런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요? 물론이지. 그런데 형사가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성우도 손자를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민우야, 이번 일로 내가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구나. 어떻게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기쁨을 알게 됐잖아. 네, 정말 뿌듯해요.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 형민이 선물 상자를 민우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경찰서 모든 형사들이 함께 준비한 선물이야. 민우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형사 배지 모양의 명예 배지가 들어 있었어요. 우와, 정말 멋져요. 민우야, 넌 이제 우리 경찰서 명예 형사야. 민우는 배지를 가슴에 달고 거울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형사 같죠? 그럼 진짜 형사보다 더 멋지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학교에서 완전히 유명인이 됐어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민우야, 정말 TV에 나온 거야? 범인 진짜 잡았어? 우와, 대박이다. 너 진짜 형사 되겠네. 민우는 조금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민우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민우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관찰력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마음입니다. 하교길에 민우는 평소처럼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할머니가 길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옆에는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젊은 남자가 내려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진 위치와 차가 서 있는 위치가 맞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저거 좀 이상해요. 뭐가? 할머니가 정말 차에 치셨다면 저런 곳에 넘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성우도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민우의 말이 맞았어요. 민우야, 가까이 가보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아파. 다리가 아파. 할머니, 정말 차에 치이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둡고 무서워 보였어요. 그래, 아이야.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민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차에는 흠집이나 손상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사람을 쳤다면 뭔가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할머니의 옷도 너무 깨끗했어요. 정말 차에 치였다면 옷이 더러워져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할아버지 불러올까요? 아니야, 괜찮다. 젊은 남자가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자, 할머니.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늦으면 안 돼요. 민우는 그 남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할머니가 정말 많이 다치셨나요? 아, 응. 많이 다치셨어. 그럼 119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모셔다 드릴게. 민우는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성우도 이 상황이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우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본 게 정말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 민우는 목격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진 곳이 이상했어요. 정말 차에 치였다면 전혀 다른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요. 성우는 손자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가짜 사고 같았어요. 할머니도 뭔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았고 그 아저씨도 이상했어요.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우야, 혹시 그 차 번호를 봤니? 네, 외웠어요. 서울 12가 3456이었어요. 성우는 곧바로 박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민아, 또 민우가 이상한 걸 목격했는데. 형민은 민우의 관찰력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성우가 상황을 설명하자 형민이 말했습니다. 혹시 보험 사기일 수 있겠네요. 요즘 그런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나? 네, 특히 노인분들을 노리는 조직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일부러 가짜 사고를 만들어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죠. 성우는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또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다. 정말요? 응, 이런 나쁜 일들을 막아야 해. 다음 날부터 민우와 성우는 같은 시간에 그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다녔습니다. 혹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정말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가 같은 방식으로 길에 넘어져 있었고 어제와는 다른 차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봐요. 정말 조직적이에요. 민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완전히 계획적이구나. 성우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우리가 증거를 모아서 이 나쁜 사람들을 잡아야겠다. 네. 할머니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은 꼭 잡아야 해요. 그날부터 민우와 성우는 매일 그 횡단보도 근처를 관찰했습니다.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할아버지, 이 사람들은 항상 오후 3시쯤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다니시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만 노리는구나. 민우는 작은 노트에 관찰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뺑소니 사건 때 배운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상대방도 여러 명일 수 있으니까. 성우는 손자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나쁜 사람들을 막아야겠다고 말이죠. 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무고한 할머니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민우와 성우는 횡단보도 근처 카페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밖을 내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기 또 온 것 같아요. 민우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예상한 대로 70대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천천히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우야, 준비됐지? 네. 두 사람은 재빨리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때마침 검은색 승용차가 할머니 근처에 서더니 창문을 내렸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차에서 30대 남자가 나와 할머니에게 손짓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할머니가 당황해하자 남자는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도와주시면 돼요. 좋은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바빠요. 할머니, 돈도 드릴게요. 많이요. 할머니가 거부하자 남자는 더 강하게 할머니를 끌어당겼습니다. 싫어요. 놓아주세요. 바로 그때 성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남자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놓았습니다. 아, 그냥 길을 물어본 거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고마워, 얘야. 이상한 사람이 자꾸 따라와서 무서웠어. 성우는 차 번호를 확인하고 남자를 째려봤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할머니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 오해예요, 오해. 그냥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 봤어요. 민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팔을 잡아 끌었잖아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꼬마가 뭘 안다고. 그때 차에서 다른 남자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총 3명이었어요. 모두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들이었죠. 할아버지, 위험해 보여요. 민우가 성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우야,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있잖아. 성우는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지금 보험 사기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동 사거리 횡단보도 앞이요. 남자들이 당황해서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야, 경찰한테 신고했다. 어떻게 할래? 일단 여기서 빨리 사라지자. 그래, 오늘은 그만하고. 하지만 성우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할아버지,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으니까. 할머니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형민과 다른 경찰들이 순찰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민우야, 형사 아저씨들이 왔다. 남자들은 완전히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완전 망했다. 이번엔 정말 끝이네. 형민이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성우 형님, 민우 군. 또 좋은 일 하셨네요. 형민아, 이 사람들이 할머니들을 속여서 가짜 사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 네, 이미 며칠 전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 중이었어요. 마침 잘 됐네요. 할머니가 민우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응, 괜찮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형민이 범인들을 체포하며 말했습니다. 민우 군 덕분에 또 나쁜 사람들을 잡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어. 특히 혼자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 민우는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아예 막을 수 있을까요? 글쎄, 쉽지 않지.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 어르신들이 조심하시는 것밖에는. 그럼 어르신들이 위험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형민이 민우를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어떤 방법? 민우의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방법 말이죠.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우는 책상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범인을 잡는 것만으론 부족해. 아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해. 민우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책상에 앉아 열심히 뭔가를 그리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에 스케치와 메모가 가득했어요. 민우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니? 성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민우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특별한 장치예요. 민우의 그림에는 예쁜 팔찌와 횡단보도, 신호등이 연결된 시스템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이 팔찌를 차고 횡단보도에 오시면 자동으로 신호등이 더 밝게 켜져요. 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나가는 차들이 할머니가 길을 건너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요. 성우는 손자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 보세요. 민우가 팔찌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팔찌에 빨간 버튼이 있어서 위험할 때 누르면 바로 경찰서에 신호가 가요. 그리고 GPS로 정확한 위치도 알려줘요. 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 그리고 할머니들끼리 서로 연결도 될 수 있어요. 한 분이 위험에 처하시면 근처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도 알 수 있고요. 성우는 점점 더 놀라며 손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우야, 이걸 정말로 만들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예전에 알던 사람들에게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할아버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우야, 준호 삼촌한테 물어보자. 준호 삼촌이요? 응, 할아버지 후배인데 지금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이런 기술적인 걸 잘 알 거야. 성우는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아, 성우 형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준호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손자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성우는 민우의 아이디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팔찌부터 시작해서 안전 시스템까지 모든 내용을 전달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래.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나? 네, 시제품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IoT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건 어렵지 않거든요. 민우는 옆에서 들으며 신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만들 수 있대요? 성우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2주 후면 내 아이디어가 실제로 나올 거야. 와, 정말요? 그 2주 동안 민우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팔찌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사용법, 색깔, 크기까지 세세하게 계획했어요. 할아버지, 이걸 보세요. 민우가 새로 그린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팔찌가 예쁘고 가벼우면 할머니들이 더 기꺼이 차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방수도 되어야 하고요. 맞다. 실용적이어야지. 그리고 배터리도 오래 가야 해요. 자주 충전하기 어려우니까요. 민우는 심지어 사용 설명서까지 만들어 놨어요. 할머니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한 매뉴얼이었죠. 2주 후
준호가 완성된 시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정말 만들어졌어요. 민우는 신기해하며 팔찌를 만져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고 가벼웠어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이 버튼을 누르면 신호가 횡단보도 시스템으로 전달돼. 그럼 신호등이 더 오래 켜지고 소리도 더 크게 나와. 신기해요. 그리고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즉시 경찰서와 119에 동시에 신고가 가. 위치 정보도 함께 전송되고. 성우도 감탄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줄 줄 몰랐어. 형님, 이 아이디어 정말 좋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정식으로 개발해보고 싶다고 해요. 민우의 눈이 반짝했습니다. 정말요? 제 아이디어가 진짜 상품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발명품이거든. 그날 저녁 박형민도 시제품을 보러 왔습니다. 민우야, 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아저씨, 이걸 경찰서에서도 써볼 수 있어요? 당연히 써야지. 바로 시범 운영부터 시작해보자. 정말요? 응,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그냥 둘 수는 없지. 민우는 뿌듯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거 맞죠? 맞다, 민우야. 한 번에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바꾸고 있어.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서울시청에서요? 민우가 궁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성우가 말했습니다. 민우야, 서울시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대. 서울시에서요? 왜요? 내 아이디어를 서울시 전체에 도입하고 싶다는구나.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서울 전체에? 그래, 우리 민우가 정말 대단한 발명가가 됐네. 그날 밤 민우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민우야, 실수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중요한 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민우는 할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열심히 해볼게요. 2달 후, 드디어 민우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설치되는 날이 왔습니다. 동네 메인 횡단보도에 첫 번째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설치됐어요. 민우야,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 성우와 민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횡단보도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와 있었어요. 저기 민우다. 그 유명한 발명가 아이구나. 사람들이 민우를 알아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해했어요. 박형민이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치되는 이 스마트 보행자 안전 시스템은 우리 동네의 특별한 발명가 10살 민우 군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큰 박수를 보냈어요. 민우야, 앞으로 나와서 직접 설명해 볼래? 민우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할아버지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우예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해 줬습니다. 이 팔찌를 차시고 횡단보도에서 파란 버튼을 누르면 신호등이 더 오래 켜져요. 그리고 위험할 때는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요.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얘야, 이걸 차면 정말 안전해지는 거니? 네. 나쁜 사람들이 더 이상 할머니들을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차들도 할머니가 길을 건너고 있다는 걸 더 잘 알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연해 볼까요? 김정자 할머니가 자원에서 나오셨어요. 민우가 평소 잘 알고 있던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차보세요. 민우가 직접 팔찌를 채워드렸습니다. 어머, 참 예쁘네. 무겁지도 않고. 할머니가 횡단보도에서 파란 버튼을 누르자 정말 신호등이 평소보다 훨씬 밝게 켜졌습니다. 소리도 더 크고 명확하게 나왔어요. 오, 정말 다르구나. 할머니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수상한 승용차 한 대가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차 봐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저건 성우도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체포됐던 보험 사기 조직과 비슷한 패턴의 차량이었어요. 혹시 같은 조직의 다른 멤버들일까요? 민우의 말에 박형민이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과연 그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려서 김정자 할머니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정자 할머니가 즉시 팔찌의 빨간 버튼을 눌렀거든요. 삐, 삐, 삐. 팔찌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동시에 횡단보도의 모든 신호등이 빨갛게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긴급 상황 발생, 긴급 상황 발생. 스피커에서 자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즉시 경찰서에 신호가 갔고 현장에 있던 박형민도 바로 무전을 받았습니다. 김정자 씨 위치에서 긴급 신호 접수, 즉시 출동 바람. 바로 저기네요. 사기꾼들은 갑자기 나타난 경찰들과 주변의 관심을 받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게 뭔 일이야? 아, 또 걸렸네. 그들은 급히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경찰도 바로 근처에 있었거든요. 도망가지 마. 민우의 시스템이 실전에서 첫 번째 대성공을 거둔 순간이었어요. 와, 정말 작동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박수쳤습니다. 민우야, 내 발명품이 진짜로 할머니를 구했구나. 김정자 할머니가 민우에게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얘야, 정말 고마워. 이 팔찌가 나를 지켜줬구나. 그날 저녁 뉴스에도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10살 소년의 아이디어로 만든 스마트 보행자 안전 시스템이 설치 첫날부터 실제 범죄를 예방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우가 시스템을 설명하는 모습과 할머니를 구한 장면이 나왔어요. 민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꿈 같아요. 민우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내 시스템이 사람들을 구할 거야. 정말로 그랬습니다. 한 달 후에는 서울 전체 주요 횡단보도 200곳에 민우의 시스템이 설치됐어요. 보험 사기 조직들은 더 이상 어르신들을 노리지 못했습니다. 버튼 하나로 즉시 경찰서에 신고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민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이 생겼거든요. 할아버지,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벌써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실제로 며칠 후 부산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 군의 시스템을 부산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할아버지, 부산에서도 우리 시스템을 쓰고 싶대요. 그래, 우리 민우가 정말 전국적인 발명가가 됐구나. 이어서 대구, 광주, 대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전국 주요 도시가 모두 민우의 안전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민우 군의 아이디어를 국가안전정책에 반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우는 더 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들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응급 시스템도 만들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몇 개월 후 민우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자동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10살 발명가 민우의 이야기였어요. 민우야, 내가 작가까지 됐구나. 성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책을 펼쳐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으로 나온 수익은 모두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리는 데 쓰고 싶어요. 정말 착하구나. 민우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책 수익금으로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안전 장비를 만들어 나눠드렸거든요. 1년 후 민우의 안전 시스템은 전국 1000곳 이상에 설치됐습니다. 보험 사기 범죄는 90% 이상 감소했고 노인 보행자 사고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민우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호기심 많은 아이였지만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아이로 성장했죠. 할아버지,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독거노인분들이 집에서 쓰러져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민우가 또 뭔가 생각하고 있구나. 네, 집안에서도 쓸 수 있는 응급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큰 소리를 낼 수 없을 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요. 성우는 손자의 끊임없는 상상력과 배려심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우리 함께 연구해보자. 어느 날 저녁 민우와 성우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김정자 할머니가 민우의 팔찌를 차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우야, 저기 봐. 할머니가 우리 팔찌 차고 계신다. 할머니가 안전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민우를 알아보고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내 덕분에 매일 안전하게 다니고 있어. 민우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뿌듯해요. 그럴만하지. 내가 정말 멋진 일을 했으니까.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민우의 작은 관찰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 변화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을 할까요? 글쎄, 민우야. 내가 계속 주변을 잘 관찰하고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야. 네.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민우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야.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훌륭한 발명을 할 수 있는 거지. 할아버지도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민우의 안전 시스템은 해외에도 수출됐습니다.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민우의 발명품을 도입했어요. 민우는 중학생이 됐지만 여전히 새로운 발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GPS 안전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을 많이 바꿨죠? 그럼 우리 민우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졌어. 어느 날 밤 민우는 자신의 방에서 새로운 발명품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AI 시스템이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착한 일을 많이 할게요. 창밖으로는 민우의 안전 팔찌를 찬 할머니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의 스마트 신호등이 따뜻한 빛을 내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자동차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관찰이 만들어낸 큰 변화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큰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민우는 계속해서 세상을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한 걸음씩 말이죠.